덴마크 해협 해전에 참여하는 영국 군함 후드의 정식 분류는 전함 배틀쉽도 아니고 순양함 크루저도 아닌 전투 순양함 배틀크루저입니다. 후드는 영국에서 만들어진 마지막 배틀크루저가 되었는데요. 배틀크루저의 기본 아이디어는 장갑의 두께를 좀 줄이고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후드의 속도는 30노트, 시속 약 56km로 비스마르크를 잡는 데 같이 나갔고 후드보다 20년 뒤에 취역한 프린스 오브 웨일즈의 28.3노트보다 빨랐지만 프린스 오브 웨일즈의 갑판 장갑이 12.7에서 15.2cm였던 것에 비해 1.9에서 7.6cm에 불과해 10에서 12cm였던 비스마르크에도 크게 뒤져 철갑탄을 이용한 위에서 내리꽂는 함포 사격에 크게 취약했습니다. 이러한 갑판 장갑의 부실함으로 인해 해전에서 후드에게 유리한 전술은 빠른 속도로 최대한 적함에 접근해서 거리를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이후에는 비스마르크와 똑같은 15인치 주포 8문을 동원해 한판 승부를 걸어볼 수 있었습니다. 1941년 5월 23일 오후 7시 30분경 비스마르크와 프린츠 오이겐을 발견한 영국 군함 서포크와 노포크는 독일 함대를 그대로 통과시킨 뒤 추격을 시작합니다. 이때 남쪽에서는 홀런드 제독이 지휘하는 후드와 프린스 오브 웨일즈가 덴마크 해협 남쪽에서 독일 함대를 공격하기 위해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독일 함대와 영국 함대는 밤새 서로 전진을 계속해 다음 날인 1941년 5월 24일 오전 5시 37분 비스마르크와 프린츠 오이겐이 덴마크 해협을 거의 다 빠져나온 지점에서 서로 만나게 됩니다. 이때 두 함대 간의 거리는 약 34km였습니다. 이 지점에서 세계 최대의 전함인 독일의 비스마르크와 이전 20년 동안 세계 최대의 전함이었던 영국의 후드가 중심이 되어 맞붙게 되는 덴마크 해협 해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해전에서 많이 쓰였던 전법 중에 크로스 더 T, 우리말로 하면 T자 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군 항공력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 즉 군함들이 주포로 함대 결전을 할 때 쓰이던 방법인데요. 이 그림이 크로스 더 T가 어떤 전법인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위 그림에서 위쪽 군함이 아래쪽 군함을 크로스 더 T 했다고 표현합니다. 위쪽 군함은 아래쪽 군함을 상대할 때 앞, 뒤에 주포를 전부 써서 사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쪽 군함은 위쪽 군함에게 앞부분에 있는 주포 4문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결국 위쪽에 있는 군함이 더 많은 함포를 쓸 수 있어서 유리하다는 말입니다. 크로스 더 T, T자 전법은 여러 척의 군함이 전투에 참가해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위 그림에서는 오른쪽의 파란색 함대가 왼쪽에서 다가오는 빨간색 함대를 크로스 더 T 하는데 성공한 경우입니다. 파란색 함대는 4척의 배가 앞뒤의 주포를 전부 사용해서 빨간색 함대의 선두에 선 군함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빨간색 함대는 파란색 함대를 공격하려고 해도 선두함의 앞부분에 있는 주포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덴마크 해협을 빠져나온 비스마르크와 프린츠 오이겐에 대항해 영국 함대는 독일 함대의 앞에 서서 T자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후드와 프린스 오브 웨일즈가 서쪽으로 계속 항해했다면 비스마르크와 프린츠 오이겐의 앞에 서서 유리하게 맞서 싸울 기회가 있었는데요. 후드의 홀런드 제독은 이런 루트를 채택하지 않고 적 방향으로 돌진하는 루트를 택합니다. 비스마르크 방향으로 달려가던 홀런드 제독은 잘못하면 비스마르크를 놓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서 영국 함대 방향을 남서쪽으로 바꾸고 항해를 계속하다 5월 24일 오전 5시 37분경에 영국 함대와 독일 함대가 34km 거리에서 서로를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오전 5시 37분 영국과 독일 함대가 서로를 목격했을 때의 거리는 약 34km가 넘어서 홀런드 제독은 비스마르크 쪽으로 더 다가가기로 결정합니다. 오전 5시 52분 두 함대 간의 거리가 약 22.8km로 가까워졌을 때 프린스 오브 웨일즈와 후드가 독일 함대에 사격을 개시합니다. 이후 5시 55분에 비스마르크가 영국 함대에 사격을 개시하고
두 함대는 계속 서로를 향해 사격하지만 결정적인 명중탄은 없었습니다. 두 함대 사이의 거리가 더 가까워진 오전 6시, 비스마르크는 모든 주포를 영국 함대에 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영국 함대는 앞쪽 주포밖에 사용할 수 없는 위치였습니다. 독일 함대가 영국 함대를 크로스 더 T 해버린 것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이상했던 것은 후드가 비스마르크를 공격하지 않고 비스마르크 앞에 있던 프린츠 오이겐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프린츠 오이겐의 주포는 8인치로 영국 함대에 큰 위협이 되지 못했던 점을 생각해보면 후드의 지휘부에서 어떤 착오가 일어났다는 것이 유일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오전 6시 비스마르크에서 발사한 주포탄 중 하나가 후드에 명중합니다. 명중한 포탄으로 인해 후드의 뒷부분에서 엄청난 크기의 화염이 솟구쳤습니다. 이것은 프린스 오브 웨일즈의 존 리치 함장이 직접 목격한 증언과도 일치합니다. 이것은 사격에 쓰이는 장약이 터져서 화염이 한 밖으로 분출된 것이고 이후 폭발이 탄약고로 번지게 됩니다. 이후 후드에서 거대 폭발이 일어났고 이 폭발은 함의 뒷부분을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함의 뒷부분이 순식간에 가라앉고 앞부분도 30도가량 들린 이후 함 전체가 바닷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처음 명중탄부터 가라앉는 데까지 약 3분 정도 소요되었다고 하고요. 전체 승조원 1418명 중 함장 포함 1415명이 사망했습니다. 3명의 생존자는 2시간 후 영국 구축함에 의해 구조됩니다. 비스마르크에서 발사된 15인치 주포탄 한 발로 순식간에 비스마르크 이전 20년 동안 세계 최대였던 전함이 침몰해버린 것인데요. 전투 시작 얼마 되지 않아 충격적으로 침몰해버린 후드와 이후 전투 이야기 계속 이어집니다.